천하를 셋으로 나누다. 삼국지, 그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 한 왕조가 무너지고 3명의 영웅이 세상을 바꿉니다. 조조, 천하를 쥐려한 냉철한 야심가. 유비, 정의를 꿈꿨던 떠도는 황족. 손권, 가문을 지키며 나라를 일으킨 젊은 군주. 이들은 각자의 길에서 칼을 들었고 정치와 계략, 충성과 배신 속에서 천하를 셋으로 나눴습니다. 삼국지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야망과 고뇌, 선택의 순간들이 수천 년을 넘어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그 위대한 이야기를 한 편 한 편 책을 읽듯 천천히 되짚어 봅니다. 시간의 틈, 삼국지 시리즈 지금 천하의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황건의 난과 영웅의 등장. 서기 184년, 혼란은 이미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한나라 말기 탐관오리와 환관들이 나라를 휘둘렀고 백성들은 기근과 세금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건 태평도라는 종교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 노란 두건을 쓴 수십만의 농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사람들은 황건적이라 불렀습니다. 성은 불타고 조정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황제는 군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때 한 젊은 장수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조조. 또 다른 한쪽에선 유비라는 이름 없는 인물 관우, 장비와 함께 뜻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동에선 불꽃처럼 치고 올라오는 장수, 송견이 있었죠. 역사의 무대에 새 영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삼국지의 서막, 지금 펼쳐집니다. 동탁의 난과 여포의 배신. 삼국지의 서막은 새 영웅의 등장으로 조용히 열렸지만 그들의 무대는 아직 피로 물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황건의 난이 끝난 뒤 황실은 더욱 혼란에 빠집니다. 젊은 황제의 죽음과 황태자 계승을 둘러싼 암투 속의 한 장군이 수도 낙양을 군사로 장악합니다. 그의 이름은 동탁. 그는 어린 황제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황제를 옹립하며 실질적인 권력을 손에 넣습니다. 폭정이 시작됐습니다. 백성은 불타는 수도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조정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곁엔 날카로운 창을 든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여포. 천하를 울린 무장이지만 마음은 바람처럼 흔들렸죠. 양자였던 여포는 끝내 동탁을 죽입니다. 칼은 권력을 베었지만 믿음 없는 칼끝은 스스로를 향해 되돌아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조조의 명분과 칼날, 헌재를 등에 업은 남자. 동탁이 죽자 조정은 잠시 조용해지는 듯 했지만 그 공백은 더 큰 권력 다툼을 부릅니다. 여포는 도망쳤고 낙양은 폐허가 되었죠. 혼란 속에서 황제는 다시 유랑길에 오릅니다. 이제 제국의 정통성마저 길을 잃어버린 순간. 그때 조조가 황제를 찾아옵니다. 낙양을 떠도는 헌제를 자신의 영주로 모시며 황제를 모시는 자가 곧 명분을 가진다. 는 원칙을 세우죠. 그리고 조조는 움직입니다. 황제의 명령을 앞세워 제후들을 몰아내고 반대하는 자는 역적이라 부르며 군사를 보냅니다. 그의 말은 황제의 명령이 되었고 그의 칼은 황제의 정의가 되었습니다. 조조는 더 이상 야심가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대신 다스리는 자, 그 이름은 이제 권력이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흩어진 형제들. 권력은 조조의 손에 쥐어졌고 황제는 그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조조의 정의를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비, 황실의 핏줄이라 주장하던 떠도는 장수. 그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꿈꾸며 관우, 장비와 함께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합집산하는 전장 속에서 세 형제는 각기 다른 전선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관우는 조조에게 투항하며 유비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잠시 적의 진영에 몸을 담습니다. 장비는 성을 지키다 적군에게 무너지고 유비는 홀로 도망치며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그들의 우정은 여전했지만 전쟁은 형제의 손을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위해 그들은 각자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적벽대전, 불과 바람의 전쟁. 형제들은 각자의 시간을 견디며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조조는 중원의 대부분을 평정하며 북방의 거인이 됩니다. 이제 그의 눈은 남쪽을 향합니다. 목표는 단 하나. 강동의 손권과 떠도는 유비의 잔존 세력. 조조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장강을 따라 남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남쪽은 다르다는 걸 그는 몰랐습니다. 그곳엔 손권의 바다와 유비 곁에 새롭게 합류한 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제갈량, 강과 불, 바람과 꾀가 교차하던 전장, 적벽. 불화살이 조조의 선단을 덮치고 남쪽의 바람이 북쪽의 야망을 집어삼켰습니다. 조조는 물러났고 유비는 그 혼돈 속에서 드디어 기반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제갈량, 삼고초려와 운명의 만남, 적벽대전 이후 유비는 남쪽 땅을 손에 넣으며 비로소 작은 나라의 군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천하를 얻으려면 뛰어난 지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누군가의 이름이 그의 귀에 들립니다. 제갈량, 와룡이라 불리는 천재 책사.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초가집에 머무는 인물. 유비는 그를 만나기 위해 3번이나 찾아갑니다. 삼고초려, 그것은 단순한 예가 아닌 유비의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제갈량은 입을 엽니다. 천하는 셋으로 나뉘리이다. 이 한마디는 유비의 길을 바꾸고 삼국지의 흐름을 뒤흔들게 됩니다. 이제 유비의 곁에는 지혜라는 무기가 생겼습니다. 삼국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삼국의 탄생, 위, 촉, 오의 형성. 삼국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불이 붙은 참이었습니다. 각자의 꿈, 각자의 정의를 가진 세 영웅이 자신만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북방에는 조조가 있었습니다. 황제를 등에 업고 위나라를 세우며 명분과 현실 모두를 움켜쥡니다. 서쪽에는 유비가 있었습니다. 제갈량의 계책 아래 익주를 차지하고 한실의 정통을 내세우며 총나라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남쪽엔 손권이 있었습니다. 오랜 항쟁 끝에 강동을 지키고 자신만의 힘과 민심을 바탕으로 오나라를 선언합니다. 위, 촉, 오. 삼국이 완성된 순간 천하는 셋으로 나뉘었지만 이 셋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천하 통일. 그리고 그 길 위에 피와 충성과 배신이 차곡차곡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제갈량의 북벌. 천하를 향한 마지막 도전. 천하는 셋으로 나뉘었지만 그 셋 모두 하나의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통일. 촉의 유비는 먼저 움직입니다. 형주의 패권을 두고 손권과 갈등했고 결국 오나라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은 이는 책사 제갈량이었습니다. 그는 유비의 아들 유선을 대신해 나라를 이끌며 한실을 다시 세우기 위한 북벌을 시작합니다. 그가 마주한 상대는 조조가 남긴 철벽 같은 후계자 사마의. 지혜와 지혜가 인내와 인내가 충돌하는 끝없는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제갈량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스스로 군량을 조달하고 농지까지 개간하며 국가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장원에서 그는 등불처럼 꺼져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죽음마저도 계략의 일부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마의 야망, 위나라의 주인이 바뀌다. 제갈량은 죽었지만 그의 북벌은 후대에 남을 의지와 전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 전선을 끝까지 막아낸 이는 위나라의 책사 사마이였습니다. 처음엔 침묵으로 버텼고 때론 병을 핑계 삼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칼날을 숨긴 기다림이었습니다. 조조의 아들 조비가 세운 위나라. 그 왕실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그 틈을 사마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권을 장악하고 황제를 꼭두각시로 만든 뒤 자신의 아들 사마사를 앞세워 위나라를 사실상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마이의 손자는 황제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조 진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천하를 얻은 자. 그 야망은 한 세대, 두 세대를 넘어 결국 삼국의 운명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진나라의 통일, 삼국의 마지막 순간 조조가 세운 위나라, 유비가 남긴 총나라, 손권이 지킨 오나라. 삼국은 수십 년간 대립하며 끝없는 전쟁과 계략 속에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전쟁터가 아닌 조용한 궁정에서 찾아왔습니다. 위나라의 실권자 사마이의 가문은 세대를 거쳐 권력을 다져왔고 그 손자 사마염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헌제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조진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는 남은 두 나라를 순서대로 정복합니다. 263년, 촉이 무너졌고 280년, 마침내 오나라가 항복합니다. 삼국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러나 그 통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삼국의 불신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꺼지지 않았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